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경제 지표를 많이 또 분석을 해주실 것 같은데, CPI는 이미 나왔고, 어제 저녁에 PPI,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핵심 지표들의 발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1월과 2월 달에 이제 골디락스, 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경기도 굉장히, 버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을 받았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나왔던, CPI와 PPI, 그리고 소매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런 골디락스 전망이 좀 후퇴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 물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2%, 그리고 핵심은 3.8%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각각 3.1과 3.7%를 상회를 했습니다. 핵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전체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보다 조금 반등을 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2월 달에 물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둔화에 대해서 조금 걱정거리가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핵심 상품 같은 경우가 작년 2013년 6월부터 해가지고 쭉 둔화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사실 핵심 상품의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크게 낮추는 데 기여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점점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이라던가 주거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 부분도 여전히 견고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어제 나왔던 이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0.6%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0.3%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높은 생산자 물가와 서비스 소비자 물가가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PC 물가 지수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물가 둔화까지는 굉장히 좀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0.6%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8이었다 보니까는 컨센보다는 조금 낮게 증가를 했고, 부진한 소매 판매로 인해서 이제 애틀랜타 연원에서 추정하고 있는 GDP 나우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에는 3.2%였는데 2.4%로 둔화가 됐습니다. 여전히 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조금 경기 부분은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잘 둔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골디락스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런 우려가 이전보다는 연초보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표들이 약간 부담감을 시장에 주면서, 계속 악재가 좀 되는 게 오늘장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3월 FOMC, 과연 올해 3번 내리냐, 2번 내리냐, 6월에는 내리는 거냐, 말이 많습니다.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3월 FOMC에서 정책이 바뀌냐라고 보면은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시장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금리의 변화, 유무보다는, 이번에 FOMC에서는 점도표라고 해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각 해당 연도 말에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점도표, 그러니까 다플랏이라고 하는데, 이 다플랏에서 작년 12월 FOMC에서 밝혔던 것 같은 경로가 유지되냐, 아니면은 더 인하를 전망하느냐, 아니면은 기준보다 인하 전망이 꺾여서 덜 인하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반영이 되냐라고 보는 건데, 저희는 지금 작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세 차례 인하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세 차례 인하 전망을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지표라던가,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잘 둔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27.5만 명 증가를 하면서, 생각보다 계속해서 미국은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3.7에서 3.9%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 부분은 경제활동 참여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시간을 두고 이런 경제활동 참여자, 실업자분들이 고용시장으로 흡수가 되면서 실업률은 재차 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도 잘 둔화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에서는 좀 인하 전망이 꺾여 내려올 수 있다. 기존 올해 세 차례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두 번 혹은 그 이하까지도 조금 인하 전망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시장에서는 아직도 6월 인하 전망이 우세한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상반기 인하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강하고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스티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물가가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리스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준은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가 전망이 좀 꺾여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보다 인하 폭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3월 달에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작년 12월보다는 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인하폭 자체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와 관련해서 언제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또 한 줄평 주신 거하고 딱 겹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인하 이러고 있는데 일본은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상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네, BOJ는 사실 이제 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다른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긴축이 시작이 됐고,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이 2022년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됐는데요. BOJ는 다른 나라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일본도 물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2022년 말부터 정책을 조금 조심스럽게 정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리는 올리진 않고 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이제 10년물 금리를 타겟을 잡는데, 이 타겟 밴드를 점점 넓혀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조금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게 드디어 BOJ가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물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잃어버린 이제 30년이라고 해가지고 1990년 이후로 굉장히 경기가 부진하고 물가도 낮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BOJ가 완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핵심 물가 같은 경우는 2%를 상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 플러스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조금만 찾아보셔도 이제 금방 쉽게 파악을 하실 텐데.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굉장히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크게 높이고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이런 노조가 높은 임금 인상을 좀 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BOJ 내부에서도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다시 임금이 오르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3월 혹은 4월 달,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4월 중순에 있는 BOJ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3월보다는 4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BOJ는 더 오랜 기간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오늘 발표가 되는 임금 협상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고 나서 후행적으로 4월 달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시장의 관심은 3월에 하느냐 4월에 하느냐 언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지만은, 막상 3월 달에 인상을 하든 혹은 동결을 하든 그 시장의 관심은 인상보다는 이제 언제 인상을 하냐보다는 향후에 더 인상을 하느냐, 그러면은 인상을 하게 되면 몇 번 더 인상을 하게 되느냐에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아요. 3월 달에 동결을 하게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4월 달에는 100% 인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제 4월 인상이 좀 마지막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BOJ가 경기가 좀 약하고 상황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긴축을 벌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경기 확장세 그리고 물가 상승세를 더 꺾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저물가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BOJ가 4월 달에 인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좀 보내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 FOMC 전에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 플로우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이었습니다.